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본인이 하고자 하는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선택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이 선택한 그 대학과 학과를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대안학교 검정고시 또 홈스쿨링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한테 이제 한 6년 전, 7년 전부터 대안학교 검정고시 또 이제 비인가 뭐 국제학교 학생들의 문의가 많이 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전문 강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에 맞는 그런 어떤 점수에 맞춰서 본인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과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본인의 미래의 행복과 장래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과 선택에 있어서 한 6년, 7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런 질문들이 저한테 들어온 것 같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6월이고 곧 있으면은 9월에 원서를 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원서를 내기 직전에 우리 학생이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좀 저학년들 또 대안학교나 검정고시를 우리 학생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조금 화면을 공유하면서 자료를 좀 받고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우선 이걸로 좀 화면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우리 학부모님들도 제 강의 또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강의들과 설명을 듣고 많이 이제 좀 알고 계시는 또 지금 바뀌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 바뀌는 룰과 대학 입시의 과정들을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 선택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더 우리 아이가 이거를 준비했을 때 우리 아이가 더 나은 결과와 우리 아이 인생에 더 나은 좋은 그런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르지만 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요. 지금 대학을 가는 방법은 대한민국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강의들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능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 수능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검정고시와 대안학교 또 우리가 비인가 국제학교 배우는 과정들이 뭐 IB나 AP 과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도 졸업을 하고 국내 대학을 오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수능이 좀 많이 지금 학생들한테 아직까지도 대학 가는 방법으로 이제 잘 그렇게 자기 매김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수능의 어떤 형태와 내용과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변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말씀보다도 지금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것을 떠나면 이제 수시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죠. 이 수시가 지금 보면은 내신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 내신, 다시 말하면 이제 재학생들의 경우 일반고나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내신의 어떤 선택권을 따라서 내신이 70% 이상이 들어간다 보는 관점 기준이 대학에서 그럼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같은 종합 전형이라고 해도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과 직윤 전형이라는 것을 두 개를 놓고 일반 전형은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그 성격 안에서도 정말 수능 최저가 안 들어가는 학생부 우리가 진짜 아주 본토 진짜 본질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 직윤이라는 것이 서울대학교 안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내신이 많이 들어가는 다른 학교로 치면 학생부 교과 전형적인 성질. 그래서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직윤 같은 뭐 서울대 안에 종합 전형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도 직윤은 그 성질 자체가 교과 성적이 7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일반 대학의 교과 전형과 같은 성질이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전형을 놓고 의대 MMI 면접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MI 면접에서
우리가 재심문 면접이라고 하죠. 6개의 방을 돌면서 여러 가지 논리와 추론과 사고적인 부분들을 의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성향들을 우리가 검사하고 증명받는 그런 이제 그 심화 면접이 MMI 면접인데 여기서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과 직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격이 갖고 있는 이 두 전형에서의 똑같은 MMI 면접 전형이라고 해도 지문이 다르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뽑는 방식에서 학생들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출제자들의, 교수들의, 입학사관관들의 그런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제시문도 다르고 질문하는 방향도 다르고 두 가지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는 대한민국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이제 학생부를 위주로 하는 전형은 그렇게 나눠지고요. 교과가 많이 들어가는 교과 전형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이제 전형도 이 교과 전형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비제도권의 검정고시나 대안학교나 그다음에 뭐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교과 전형,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로 치면은 교과 전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직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역 대학의 정말 지역 균형 발전 전형, 직윤 전형도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걸 넣을 수가 없는 게 우선은 인정된 학력으로 치지가 않고 두 번째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과는 다르죠. 그냥 검정고시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뭐 검정고시 점수를 우리가 봐서 우선 졸업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으로 치환이 되는 거고요. 대안학교 우리가 각자 컨셉이 다 다른 대안학교들이 전국에 있어요. 어떤 학교는 여행을, 어떤 학교는 독서를, 어떤 학교는 토론을, 비인가 국제학교 어떤 과정에서는 IB 과정을, 또 비인가 국제학교 어떤 학교에서는 AP 과정을 이렇게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졸업으로 인정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검정고시라는 걸 보고 어떻든 국내 졸업 고졸 검정고시 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격이 결국 그 획득되지만 점수로서 우리 내신으로서 치환되는 점수로서 치환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검정고시를 보는 점수와 일반고 혹은 특목고, 자사고 지금 아직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됐지만 지금 학생들의 생계부를 들여다보면 아직 학생부 그 교교학점제는 안 됐지만 고교학점제스럽게 지금 돼가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이미 강남권에 있는 어떤 학교는 이미 자사고 어떤 학교는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위계성을 넘어서서 심화 선택 과목,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의대를 많이 보내야겠다 그러면 우리 학교가 자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반고인데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의대에 갈 때 많은 부분을 활용되고 우리가 선택 과목에서 아이들이 프로젝트와 토론과 사고 능력과 보고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뀐 지금 2022학년도 이후에 유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평가 요소에서 뭐가 된다? 그것이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으로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전형 부분에서 그동안은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위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내 진로는 의사, 내 진로가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내 진로가 뭐 문화 콘텐츠면 문화 콘텐츠 그 부분에서 내가 또 어떤 의사, 어떤 문화 콘텐츠,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과목들을 들으면서 찾아가는 그 과목부터, 그 과정부터를 시작하는 게 진로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전공 적합성과 올해까지 살아있는 내년부터 바뀌는 진로 역량은 달라요. 그 의미가.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교과적인 위계성, 이것도 우리가 보면 비교과에서 했던 그동안 우리가 자동봉진에서 했던 프로젝트의 성향이 이제는 일반 교과를 뛰어넘어서 선택 교과나 어떤 학교들은 지금 아직 교육학점제가 시작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됐는데도 고교학점제 선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심화 선택 과목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교과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이 교과는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비교과의 어떤 창체 역량들이 심화돼서 교과 안으로 지금 선택 과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교과 전형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교과 전형과 비슷한 그 직윤 전형들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그것이 교과 안으로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 A, B, C 이렇게 나오는 그 선택 과목 안 교과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수가 다 체크가 되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교과적인 위계성으로 우선 성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서 학업 태도, 그다음에 그 학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소수점 하나하나까지 평가하는 그 위계성에 대한 어떤 백분율, 또 절대평가, 어떤 그 학점을 얘가 이 꿈을 위해서 우리 학생이 들었는가, 또 하나는 그 태도, 이 태도가 단순히 수업 시간에 그냥 잘 앉아서 태도가 좋게 칠판을 바라본 태도가 아니라 내가 탐구하고자 하는,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내가 어떤 경영학과에 가고자 하는 그런 나의 꿈과 연결돼서 탐구심이라는 걸로 이제 그것이 발현이 돼서 일반 교과 시간에 들었던 생물 시간을 갖고 타고 올라가서 2학년 때 선택 과목.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나 잘 밥상을 차려져 있나, 교과에 대한 자율권이 잘 보장이 되어 있나,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고교학점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교과학점제는 2024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과도기인데 고교학점제처럼 그렇게 많은 과목들이 지금 밥상이 잘 차려져 있지는 않지만 고교학점제스럽게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또 3학년, 1학년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 기존의 생계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검정고시 대안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은 교과 전형으로 느끼는 불가하다. 왜? 그 제도권 안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컨셉이 다양한 대안학교, 또 대안학교를 나와도 그것이 이제 인가 대안학교면 단대학교처럼 그것이 이제 생계부가 인정을 받겠지만 비인가면 어차피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자, 뭐 비인가 국제학교도 그래요. IB를 했던 AP 과정을 했던 국내 학교에 우리가 그 학력을 인정받아서 국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런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제 골치 아픈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전략이 내가 짜여져 있고 로드맵이 짜여져 있고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뭐 일반고 뭐 어떤 뭐 하나고를 다니던 뭐 삼상고를 다니던 뭐 자사고 어디를 다니던 전략이 딱 짜여져 있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과목을 얘를 오르맵을 짜서 운영을 해서 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상당 부분은 그냥 수능을 잘 보면 대학을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라는 것도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가 뭐 갈 수 있고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면은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아이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꿈과 열정이 내가 이래서 의대를 가야겠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직업으로서 밥벌이로서의 의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교육을 그동안 받았기 때문에 의대를 가야겠다. 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꼭 경영학과를 가야겠다. 이런 학생들도 지금 예전과 달리 많이 있거든요. 지난 10년간 제가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보면 굉장히 자기 꿈에 대한 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그걸 이루어야겠다는 희망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그 학생들 무리만 보면 많지만 내가 이걸 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짰을 때 우리가 전략을 짠 대로 잘 그것이 아이와 학부모와 또 선생님과 학교 측과 이렇게 잘 맞물려서 가면 좋은데 우리 삶에는 항상 뭐가 생기냐? 변수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애초부터 우리 아이가 꿈이 있는데 나는 그 꿈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장 수능을 해서 아이가 수능을 해서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나마 부모들이 더 잘 아시고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능을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서 될지 우리 아이는 수능을 해도 사실 안 되는 아이지는 부모들이 이미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의 다른 점은 나는 진심으로 우리 아이의 어떤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최대한 서포트를 하겠다. 이런 부모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그냥 그것도 아이한테 다 맡겨. 근데 이 맡기는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돼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아이라면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공부만 하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류가 다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뭐 각자의 인생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결국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모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아이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자사고를 가던 특목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사실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저는 그동안 15년, 14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애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학부모님들은 참고 다녀라. 왜냐? 실질적으로 대입은 점점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 생계부라는 그 안으로 우리나라 대입은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역시 아이비 과정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대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비 과정이 공교육에 도입이 돼서 고교학점제의 밥상을 좀 더 풍요롭게 그 교과목 선택의 어떤 그 어떤 고를 수 있는 방법들과 가짓수들을 풍요롭게 아이비 과정이 코디네이션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외국의 어떤 그 수시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생계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과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그 생각했던 준비했던 과정들 모든 교과, 비교과 영역들을 글로 쓰고 말로 하고 에세이를 쓰고 그래서 에세이 점수라는 것이 뭐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을 갖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쓰는 게 에세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게 생계부상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그냥 채축하는 겁니다. 그냥 다녀. 고등학교라도 못 나오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지니까 그냥 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너가 하면 좋지만 그것도 힘들면 전문대라도 가. 자,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한 부류가. 이제 전문대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본인이 어떤 꿈을 잊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또 부류들은 부모님들은 그냥 이제 유학을 보내요. 근데 유학을 보내는 그 이제 프로세이션을 보면 정말 이렇게 아이가 정말 이렇게 발전되고 좀 더 아이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내다는 것보다도 잘 모르니까 유학원을 통해서 많이 컨설팅을 받고 그냥 거의 유학원을 믿다시피 아니면은 이제 그 친척분들이나 친지 뭐 가족분들이 어느 나라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믿고 보내는 건데 사실상 학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따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이만의 어떤 그 잘못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아이가 약자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라는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자인 겁니다. 얘가 너무 이 아이가 추출라도 약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전 과목을 다 배우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학 가서는 전 과목을 다 배우지 않죠. 대학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 과목을 폭넓기보다는 좀 아주 뭐 석사 박사 가면서 점점 깊어져서 그 한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대학에서 학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 국문과, 경영학과, 뭐 의학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선 뭐 1학년 때, 2학년 때 교양도 듣고 하겠지만 어쨌든 점점 그 학점의 위스계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나중에 전문의가 뭐 어떻게 되겠다 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거지 의대를 다니는 아이들이 국문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아이 꿈은 좀 특별나서 특출나서 얘는 전 과목을 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부분을 더 아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냐?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질 못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 이 아이가 이제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고등학교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를 충분히 키워줄 수가 없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여러 가지 물론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교 집안, 또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 우리 아이가 나홀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생활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 시점에서도 그럼 이 아이가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이 좀 있어서 유학을 가서 이런 부분을 더 잘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외국 뭐 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편하지는 않아요. 유학 가보신 학생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다 민족 차별이 있고 다 힘듭니다. 더구나 부모가 데리고 가면 모르겠지만 보딩으로 그냥 아이 혼자 보냈을 때 이 아이가 언어도 안 돼. 이게 유학을 가기 전에도 다 준비해서 학교도 알아보고 언어도 다 잘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아이 능력이 되고 해서 보내는 그런 유학가 그냥 지금 당장 이게 싫으니까 그냥 유학원에 의해서 어떤 그냥 이름도 별로 없는 시골 학교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유학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기 가서 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부류 하나는 그렇게 유학을 가는데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아이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가다 보니 거기서도 또 힘들고 속을 아이를 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류들이 또 계시고요. 한 부류들은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를 이렇게 아이가 다니기가 힘들어하고 하니 우선 고등학교는 과감하게 내가 자퇴를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가 달라지는데 자퇴를 시키고 그냥 넌 수능이나 공부해. 근데 사실상 이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고 열심히 고등학교를 다녀도 수능이라는 것이 힘들고 한데 그냥 아이를 방치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제 한 부분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세 부류의 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언처럼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류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는 가고 싶어요.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이 아이 성향이 달라. 근데 분명히 우리 아이의 꿈과 희망은 있고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어쨌든 고등학교를 다녀야 된다. 고등학교를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때는 수능밖에 없었거든요. 있어봤자 논술이거든요. 근데 그 논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수능하고 연결된 논술이잖아요. 다 우리 제 어떤 그 세대 때 대학을 들어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뭐 학력고사라고 해도 그래서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이걸 보내겠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부모님들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억지로 고등학교를 다녀서 꼭 졸업을 해서 정말 성적도 안 나오는 전문대를 수능 점수도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학교에서 애들한테 시달림 당하니까 왕따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공부 점수도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문대밖에 갈 게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그 고리를 끌어내고 아니면 그 애들과 다 싸워서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하고 우리 아이가 그 아이들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끊어내고 그 다음에 정말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방법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수능으로 가면 되는데 수능 점수도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학교 과목에 대한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대안교육인가 검정고시 교육을 통해서는 수능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는 베이스가 안 쌓여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재종학원에 가서 1, 2년 공부하면 되겠지. 베이스가 안 깔린 아이들한테는 재종학원에 가서 1, 2년 공부하는 그 자체가 또 곤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이를 먹고 20살, 21살이 넘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재수생 3수생이 돼 있고요. 수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갖고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만일 지금 고민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계속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나이가 그것이 20살, 21살 먹어서 재수생, 3수생이 되면 이건 대학 가기가 불리하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그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고 해도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제가 성균관대 걸 갖고 왔는데 뭐 어떻게 쓰고 이러는 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냐에 지금 그 기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활동 내용 보면 50자가 돼 있고 활동 기간, 활동명, 발행 기간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것을 제가 왜 앞전에 그 학교생활기록부가 바뀌면서 쓰여지는 방법이 바뀌는 걸 말씀을 드렸냐면 그대로 이것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검정고시고 대안학교고 우리 학생들이 비인가 국제학교고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지금 수능도 아니고 수시에서 생계부가 없는데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올해 내년 내후년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고교학점제가 돼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라는 건 살아있습니다. 대학에서.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생들 자소서가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서 올해까지 대학 가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활동 내용이라고 해서 50자 이내로 쓰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을 때 지금 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게 세특이거든요. 일반고 아이들이. 이 활동 내용 50자가 결국은 우리한테는 세특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아이들이 일반고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갖고 2년 반, 그다음에 3년 그렇게 똑같이 고1, 고2, 고3의 시간을 갖고 발행 기간도 정확하게 전공 영역에 맞춰서 전공 진로 영역에 맞춰서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에 맞춰서 학업 역량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보면 연세대학교에도 지금 공유를 중단하고 연세대학교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연세대학교. 자, 보이시죠? 지금 연세대학교, 오늘 뭐 다 뭐 서울대, 뭐 중앙대, 건국대 다 있는데, 그걸 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연세대학교에서도 비교과 활동 기록표, 학교생활 기록표 대체 서식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 지금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전형은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전략이에요. 수능을 해서 연세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얼마의 점수가 나와야 되냐는 걸 아시죠? 근데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것과 수능으로 해서 연세대학교를 가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자. 우리 아이가 그래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만들 수는 있다. 어떤 방법을 잘 선택하고 선생님을 잘 선택하고 방법을 해서 그럼 활동 우수형 전형도 올해까지 그 수능이 지금 살아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전형은 그렇지만 특기자 전형에서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또 해외고 이 학생들한테 수능을 안 봐요. 그건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말씀을 눈두기 드렸고 또 이런 것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방법과 아이를 위해서 진실로 나는 아이를 위해서 방법을 정말 진솔하게 찾는 분들이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다 알고 있는 걸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그런 것에 특화가 된 강사이기 때문에 자 여기도 보면 수상 내역 그래서 G10, G11, G12,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수상 내역이 필요하겠죠? 수상명, 등급, 수여 기간 다 이것이 근데 우리 학교가 비인가국제학교인데 비인가국제학교에 줬던 수요 기간에 그 쌓이는 공증성이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검정고시 학생들만 모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고 학생들만 모아서 싸우고 국제학교 학생들만 모아서 그렇게 붙여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연세대학교는 특수하게 특기자 전형 국제인재에서 그 해외고 전형과 검정고시를 같이 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의 국제학교만 따로 그래서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한테 수능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한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해외고, 검정고시, 대안학교, 비인가 국제학교 다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검정고시, 비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 학생들은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 나가는 이게 지금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이에요. 교내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동아리가 없다고 해도 검정고시고 나는 이제 대안학교의 동아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비인가국제학교의 동아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활동 내용은 30자, 그러니까 이것은 세특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쓸 수 있는데 증빙서를 발급 기간이 문제가 돼요. 비인가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서류를 띄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동아리를 해서 그 비인가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실적이 나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학업 진로 봉사 기타죠. 활동 동아리 분야. 이 동아리는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우리가 그 비교과 역량을 이런 동아리 자동 봉진에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비교과 역량이라는 건 전공에 대해서 우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프로젝트명을 해서 프로젝트는 정확한 증빙서를 발급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검정고시를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만 봐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수시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갖춰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능으로 갈 수 있겠지만 보통 학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어떤 한 국한적인 분야에 굉장히 뚜렷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전체 과목을 다 할 수가 없는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대학으로 가는 능력으로 개발이 되면 좋은 부분인데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그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건 전체적인 걸 다 보고 어떤 창의적인 것보다는 어떤 노직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르는 게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정말 찾으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지가 않다 있다.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안 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대를 가고 서울대를 가고 건국대를 가고 성균관대를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일반 학생들이 2년 반, 3년 생계부를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둘, 이것을 우리가 어떤 양도 중요하지만 질을 굉장히 대학에서 원하는 그 사고 능력에 맞춰서 아이가 성장되는 과정을 보일 수 있게. 정말 서울대 의대를 가고 연대 의대를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보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를 간다는 게 굉장히 정말 뭐 한 두세 달에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말도 안 되게 생각하시는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논외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진실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말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이런 방법을 몰라서 혹은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솔깃해서 또 다른 거에서 또 방법을 잘 못해서 우리 아이의 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잃는 시간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로 방법을 찾으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참고 다녀 전문대 그래서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기 싫은 데를 억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전문대 이런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결과보다는 학교를 끊으시고 정말 이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학을 보내시는데 그 유학이 정말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 정말 어떤 유학, 정말 그 도피 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더 아이가 마음이 썩어요. 공부는 목표는 동기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행복하게 했을 때 그 성취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건 아이들마다 다 사람마다 달라요. 눈높이가. 근데 정말 아이와 많은 소통을 해서 아이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아는 정말 찐부모들은 정말 우리가 아이만 낳아서 기른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정말 내 아이의 어떤 속까지 다 헤아리고 정말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최대한 노력하는 부모들 계세요. 왜 없어요? 그런 부모들 전 많이 봤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모들한테는 제가 분명히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진실로 이걸 열심히 했을 때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지 마시라. 여하고 인연이 되고 싶어도 너무 늦게 찾아오셔서 혹은 너무 늦게 깨달으셔서 인연이 못 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거를 시간이 많이 들이는 것을 단축해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방법을 잘 정해서 아이에게 맞는 걸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학에서의 생활기록 대체 서식은 올해, 내년, 후년도 살아있고 고교학점제가 돼도 여러 가지 그 연관돼 있는 과목들에 제가 이제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아이비라는 그 과정을 하나를 우리가 아이비를 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비에 들어가는 사고력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쳐야 돼요. 그건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비인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있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아이 속 아프지 않게 정말 행복하게 이미 학교가 좀 그랬으면 내 꿈을 위해서 행복하게 그 꿈으로 갈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해주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게 저희 조언을 잘 받아들이고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공유를 중단하고요. 또 수업이 길어져서 우선 우리 아이가 이런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바뀌는 입시 제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부 대체 서식은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면 거기에 맞는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하고 또 검정고시 홈스쿨링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조금 더 앞으로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